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재난관리 행정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검역 상황 살펴봅니다. 지자체 신년 주요 현안 사업, 오늘은 부천시를 살펴봅니다. 부천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생활문화도시 사업 등 분야에서 기대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개양 방송통신시설 사업자 공개 입찰에 실패한 인천시가 다음 달 다시 사용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사 등 방송사회 사업자들도 모집합니다. 1,7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면세점 직원까지 밀반출에 가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검역을 강화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우리 지역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인천시 상황 살펴보죠. 인천시 지금 공항과 항만을 품고 있어서 더욱더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7일 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됐죠. 이에 인천시는 기존 방역 대책반을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반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 군구에도 재난 대책 안전 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지역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20개소에 그 선별 진료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도 현재 16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의료기관 음압병상 133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현재 인천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 박규용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울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도 실시간을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방문력 확인하고 체온 측정, 의심 환자 색출하고 접촉자에 대한 1:1 전단 인력 배치, 역학조사, 격리시설 이송 등 선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첫 확진자가 인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국내 첫 확진자였죠. 35세의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 지난 19일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된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인천시는 현재 28명을 현재 지금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10명, 그리고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에 증상을 보인 사람 8명, 그리고 보건소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된 사람 10명, 이렇게 총 28명인데요. 현재까지는 유증상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8일 현재 인천 지역에는 인천의료원에 격리된 확진자 외에는 유증상자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증상자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이었죠. 이번 인천시 브리핑에는 길병원의 감염병 전문의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무증상자, 이 무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본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 그 비말이 체외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는 거는 기침, 가래, 재채기 이런 게 없다라는 건데 없는 상황에서 전파가 되려면 정말로 밀접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체액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침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기도삭관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의료진이 아닌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군요. 부천 지역 상황도 살펴보죠. 부천 지역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능동 감시 대상자가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 3명이 고열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 역사와 부천시청 등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부천보건소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선별 진료소도 마련을 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정돼 있던 프랑스 출장도 취소하고 현재 검역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김포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김포에는 능동 감시 대상자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인데요. 현재 자체 격리 상태로 김포시는 이들의 증상을 수시로 현재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 역시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반을 종합상황실로 격상해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나 지역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저희가 발빠르게 확인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완공 2년이 다 돼가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OBS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새 입주자를 찾지도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방송국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모습을 드러낸 계양 방송통신시설. 하지만 300억 원이 들어간 방송시설의 입주자 찾기는 결국 또 한 번 해를 넘겼습니다. OBS 경인TV의 이전이 불투명해지자 인천시는 지난달 말 공개 입찰을 통해 시설의 사용자를 모집했던 상황. 당시 OBS 단 한 곳만이 참여했지만 필수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OBS는 제어가 조건인 인천 이전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지만 자금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죠. OBS만이 계속적으로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없어서 입찰을 다시 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상파 등 방송 사업자로만 한정됐던 입주 자격을 콘텐츠 제작업체나 드라마 영화 세트장 사업까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 이후 계양 방송통신시설 사용 허가 재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지역 신년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시의 신년계획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해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시정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 시장은 지난해 부천시가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어떤 행정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장 시장은 ITS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이 세계 무대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36개 일반동이 10개 광역동으로 통합이 된 건데요. 예. 장 시장은 지난해 광역동 개편 전부터 이 광역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장은 이 광역동 개편을 통해서 행정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의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천시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 중에서 가장 앞에 내세운 단어가 바로 성장하는 부천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성장하는 부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대장 신도시 건설 그리고 역고 공공주택 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 군부대 개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경우에 총 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할 만큼이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부천시는 상동 영상단지 일대를 만화와 영화 그리고 문화 등 콘텐츠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천시가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이 부천시의회에서 이제 통과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 시장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반대는 일부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자는 의미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부천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확보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주택가가 많은 원도심의 경우에는 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장 시장은 주차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천형 주차 로봇 개발과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부천형 주차 로봇은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로봇이 차량을 들어서 주차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이 통행로라던가 어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어떤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부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서 이를 위한 주차 로봇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또 현재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의 경우에는 주택가에 이제 퇴근하거나 집에 온 차들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 비해서 이 산업단지나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주택가와 이런 유휴 주차장 공간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시 집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어떤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등 운송 수단을 제공해서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제 주민분들을 넣어서 주민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차난은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부천시가 로봇 개발, 또 주차장 공유 사업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나 주차 말고도 부천시의 올해 사업 계획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부천시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뭐 빅데이터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주차와 교통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부천시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지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범죄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는 향후에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다양한 좀 스마트 시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부천시를 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4건 가운데 1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를 할 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도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을 뒤덮은 채 뜨겁게 솟아오르는 불길.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8,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678건으로 하루 평균 4.5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5년간 누적 재산 피해는 1,093억 원, 사망자는 68명으로 연간 13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거시설로 27.7%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공장 등 산업시설이 15.5%, 노래연습장과 호프집, 고시원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의 원인 중 48%가 음식물 조리, 흡연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 흡연은 삼가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담배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인천 군구별 화재 발생 건수는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와 미추홀구 순입니다.
반면 연수구와 부평구는 화재 안전 등급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이번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재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부터 일반 주택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3년 전 잿더미로 변한 소래포구 어시장이 오는 8월쯤 새 단장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 전망대도 준공하는데요.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관광 명소로 부각할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마에 휩싸인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244개의 좌판과 20개 점포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희망을 담아 올 여름을 기다립니다. 재도약을 위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8월쯤 준공하기 때문입니다. 어시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옥상 전망대 등 휴게 공간이 마련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들어섭니다. 소래포구 오부두 주변에 20m 높이의 전망대를 짓고 그 옆에 해변 카페를 조성합니다. 방문객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842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간도 조성합니다. 올가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는 귀성객들의 휴식처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2020년 8월경이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옆에 해안선에 새우타워와 함께 수도권 명소로 자리 잡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되면 관광 명소로서의 확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남도구는 사업이 완성되면 소래포구 어시장은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1,7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살 A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은행 부지점장 56살 B씨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외 경비의 경우 외국 환거래법 상한액이 없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모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1,300만 원을 받고 환율 우대 등 206억 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면세점 직원 4명도 수고비를 받고 복대에 외화를 숨겨 반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제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단 1,000만 원 이하의 은닉재산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납세협력 담당과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 중 98.7%를 거둬들였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액은 모두 1,476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1,45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천시 세무행정당국은 시민들의 성실납세 의식 속에 납세자 문자 메시지 발생과 부천시 콜센터 안내, SNS 알림톡과 아파트 게시판,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홍보에 나서 나타난 결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재산세 부과 때부터 98% 이상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8도로 포근한 겨울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